이것도 원래 순정이, 이거 다 수정해서 다 넣었구나. 오늘 리뷰할 차량은 BMW 7 시리즈의 E38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기본적으로 전전차주가 완전 병적 관리를 했던 차량이고요. 그리고 또한 전차주도 병적 관리를 했던 차량인데, 이 사실 주변에 보면 병적 관리 하는데 생각보다 말만 병적이지 진짜 병적 관리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근데 그 드문 사람이 전의 차주와 전전 차주가 이 차량을, 심지어 전전 차주는 버튼 프린팅 지워지고 커튼 구겨짐 있을까봐 작동도 거의 웬만하면 정말 가끔 해줬다고 할 정도로 정말 이 차량을 아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246 M3 핸들을 컨버전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패들 시프트 요것도 지금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요. 근데 이거를 작동시키려면 이제 기어봉의 플러스 마이너스 모드로 바꿔야만 이게 작동이 되는 형식인데, 어쨌든 간에 BMW 7 시리즈의 238 모델, 저는 대형차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뭐 제가 230, W202, 190이 이런 차량 다 작은 차량들만 탔잖아요. 작고 재밌고 편안해서 그랬는데, 이 차량을 보고 사실 생각을 좀 달리 했습니다. 옆에 계신 차주 형님이 지금 140을 가지고 계세요. 벤츠 S클래스. 그때도 사실 감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델을 보니까 굉장히 갖고 싶게끔, 확실히 제가 옆에 형님한테 뭐라 했냐면, 형님 140 벤츠 S클래스 140보다 요 7 시리즈 238이 더 예쁘다 이러니까 형님도 똑같이 공감을 할 정도로 확실히 이 디자인은 뭔가 아직은 벤츠보다는 BM이 좀 젊은 느낌이 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3 시리즈랑 5 시리즈랑 다르게 01년식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핸들링도 묵직하고 이런 느낌일 줄 알았었는데요. 아니에요. 이거는 7 시리즈도 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편안함은 추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핸들링이 가볍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묵직하지도 않는 약간 좀 요즘 차량의 핸들링. 그런데 이 차량은 확실히 S클래스와는 다르게 딱 타는 순간 뭔가 달려야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S클래스 같은 경우는 한번 타보면 140도 그렇고 뭐 220, 221, 222, 뭐 223 나올 이런 차량들을 타보면 그냥 무조건 편안하다는 느낌이 시작부터 들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역시 BMW답게 또 2000년대 초반에는 여전히 BMW의 그 이바디의 감성이 살아있던, BMW만의 감성이 살아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주행 느낌이 큰 차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제가 리뷰를 하나 올려주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키드니 그릴이 넓어진 거 말고 예전에 것도 한번 블로그로 한번 탔었는데, 그때도 제가 타면서 했던 말이 7 시리즈인데 뭔가 스포츠성이 더 가미돼서 S클래스랑 완전히 다른 느낌이다 라고 했죠. 연비가 공식 연비가 6km고 고급류를 넣는 차량이라고 하는데 뭐 실연비는 한 2-3km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3500cc예요. 이게 더 고배력이랑이 있지만은 3500cc인데도 딱 3500cc부터는 2800cc의 238을 가진 오너분이 지금 앞에서 달리고 있는데요. 그분은 초반은 굼뜬다 하는데 고속도로로 넘어가면 뭐 200km까지는 무난하게 간다고 하는데 초반은 좀 굼뜬다 하는데, 이 차량은 그것보다 한 700cc 더 많아서 그런지 치고 나가는 맛은 전혀 좀 뭐 이질감 없이 그냥 쭉쭉 잘 치고 나가는 것 같아요. 이 차량을 보고 제가 했던 말이, 이 차량은 이 휠을 사기 위해서 차를 샀다 라고 했었는데, 전 차주분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자기도 이 휠을 사기 위해서 이 차를 샀다고 할 만큼 알피나 21인치 휠이 정말 보기가 힘든 휠이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딱 꽂혀 있어서 아니나 다를까 옆에 계신 차주 형님도 이 차량은 휠을 사기 위해서 차를 샀다고 할 정도로 21인치 휠이 정말 이 차량을 굉장히 돋보이게 합니다. 물론 238의 순정 17인치 휠도 그 순정만의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알피나 범버에 이제 알피나 핸들에 알피나 로고가 박혀있고, 이런 알피나 휠에 알피나 룩을 했는 약간 튜닝 느낌인데요. 이거는 순정도 순정대로 예쁘고, 또 튜닝은 또 튜닝대로, 알피나를 튜닝이라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알피나 룩이 왜 사람들이 굳이 순정에서 무슨 룩을 하는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의 한 수는
21인치 휠입니다. 최근에 제가 GV80 22인치 SUV를 탔었잖아요. 그 차량은 휠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면에 소리가 좀 나요. 근데 이 차량은 대형 세단답게 21인치가 꽂혔음에도 불구하고 노면을 많이 탄다는 느낌은 없어요. 그냥 운전석에서 오너 드라이브 중심으로 운전을 하다 보면 휠이 크다는 느낌은 노면이 굵직굵직하고 크게 잡힌다는 느낌은 들거든요. 네, 그런데 노면을 뭐 다봄이 올라오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없는데, 아마 이 타이어 한번 바꾸려고 하면 21인치에 저렴한 타이어는 없을 거기 때문에 꽤 큰 돈이 나갈 거지만은 타이어는 상태 괜찮아요. 네, 타이어는 상태가 괜찮아서. 그리고 딱 이 대시보드 디자인을 보면 딱 누가 봐도 그냥 BMW입니다. 2001년식이고 제 거는 2002년식 Z3잖아요. 그냥 큰 차를 타든 작은 차를 타든 BMW만의 그 고유의 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현대 센슈어스를 타면서 아쉬웠던 점이 뭐냐 하면 차가 너무 좋아요. BM 느낌 나고 벤츠 느낌이 나고 막 이런 말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아직 자기만의 성격을 잡아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나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그런데 BMW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쩌면 브랜드를 사고 파는 이런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브랜딩을 잘한 케이스가 아닐까요? 그리고 확실히 이 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부드럽게 치고 나가요. 더 밟고 싶은데 사실 스포츠 모드가 어디에 붙어 있냐면 보통 이제 밑에 붙어 있거나 이런데, 여기는 키 꼽는데 옆에 스포츠 모드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스포츠 모드를 하니까 빨간색으로, 맞죠?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서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반응 속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그래서 조금 이 도심에서는 좀 타기가 겁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7 시리즈가 덩치는 크지만은 이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밟아 보는데 전혀 7 시리즈의 느낌이 안 나요. 스포츠 모드를 해서 밟잖아요. 이거는 절대 7 시리즈 느낌이 아니에요. 최소 제가 5 시리즈에서 거짓말을 살짝 보태면 3 시리즈까지의 느낌을 예전에 7 시리즈를 탔을 때도 그랬고, BM은 이 BM만의 이 성향을 포기하지 않는 게 너무 좋은데, 사실 G바디로 오면서 너무 대중화가 돼서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서 항상 이 E바디의 차량을 타면 저는 기분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동 같은 경우는 치고 나가는 만큼 제동이 잡아줘야 되잖아요. 물론 스포츠 세단이 아니기 때문에 꽉꽉 밟아주는 느낌은 없지만 이 대형 세단답게 쫙 끌어 잡아 당겨주는 느낌은 있어서 뭐 제동에 대해서는 크게, 이쪽을 제가 영상을 첨부하겠지만은 정말 그냥 출고한 지 얼마 안 된 차량이라고 해도 거짓말 한 애가 아닐 정도로 너무 깨끗합니다.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없고 이게 통풍도 있는 거죠. 이게 안마 시트도 있어요. 안마 시트도 있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아는 통풍 빼고는 다 있는 것 같고, 스포츠 모드를 하니까 진짜 이 BMW가 왜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냐 하면 딱 타는 순간부터 밟고 싶어지는데요. 스포츠 모드를 해놓으면 그냥 당장 뻥 뚫린 도로를 달리고 싶게끔 이 남자의 이 불을 지핀다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리고 저는 사실 이 238 모델 전 모델이 232 모델이에요. 제가 230을 탔잖아요. 230과 거의 흡사하게 생긴 모델이에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7 시리즈를 살 리는 없겠지만 산다면 232를 사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래된 차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낡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이 도장 상태, 실내 컨디션, 엔진 미션 상태를 보면 요즘 관리를 그냥저냥한 몇 년 안 된 중고차랑 보다는 훨씬 더 컨디션이 좋을 만큼, 저희 브랜디 클래식의 종모가 브랜디 드라이버라는 종모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나오시면 제 말이 옛날 차라고 해서 다 낡은 게 아니구나, 정말 관리를 잘해서 신차 끝까지 유지를 하는구나 차량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장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지금 이거는 롱바디거든요. 735 롱바디인데 뒷좌석이 굉장히 넓어서 전차주분에 애들이 있는데 애들이 이 차량을 타면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뒷자리가 너무 넓어서 편하다고 이 차량을 타기에 굉장히 좋아했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정말 깨끗하죠. 이게 어느 차주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이 차량의 컨디션이 좌지우지가 되는데요. 뒷자리도 넓고, 이거는 오너 드라이브의 특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2열을 위한, 이런 사장님을 위한 차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열도 굉장히 편하고, 그래서 그냥 완전 편하고 고급스러운 차량을 찾으시면 S클래스를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좀 편안하게도 타지만은 뭔가
가끔은 쏘고 싶다, 달리고 싶다 하면 사실 BMW만한 대안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제네시스라든지 이런 차량들도 잘 만들긴 하지만은 뭔가 여러 가지 브랜드의 느낌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상향 평준화는 되어 있지만은 특색을 가졌다고 말하기에는 애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달리기 좋아하고 편한 차 그러면 7 시리즈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올드카를 가지고 싶으면 좀 약간 20, 30년 된 감성을 느끼고 싶으면 저는 238 이 디자인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 알피나라서 매력적인 것보다 이 디자인 자체가 순정도 굉장히 클래식하고 좋거든요. 그리고 있는 송풍구 같은 것도 와, 이 빡빡함이 살아있습니다. 이 쫄깃쫄깃한 맛이 여전히 살아있을 정도로. 근데 사실 이런 매물을 찾기에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파는 사람들도 잘 안 팔고요. 그리고 지인을 통해서만 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차를 찾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면서 친해진다면 아마 이렇게 컨디션이 좋은 차를 구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올드카를 사는데 좀 큰 차를 찾고 그리고 가격대를 1000만원 전후반에 찾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이만한 차를 찾기가 제가 이 차량을 운전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망우고 동촌유원지를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5만 킬로 왔습니다. 형님 이거 말씀하실 때 편집하면 되니까 그랬구나. 유턴. 확실히 저는 BM을 탈 때 BM을 탈 때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제가 이 차를 타는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제가 깜빡했습니다. 지금 저는 차량에 올드카를 한 6년 정도 타다 보니까 이 차량 관리를 어떻게 차주가 얼마큼 잘했냐를 확인하는 저만의 노하우는 뭐냐면 깜빡이라든지 아니면 윈도우 브러쉬를 한번 작동을 시켜봐요. 그러면 정상 작동이 잘 되느냐.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관리를 안 한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엔진 미션도 봐야 되고 하지만은 좀 더 디테일하게 이 차주분이 관리를 얼마큼 잘했냐를 볼 거면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올드카를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팁. 이 차량이 지금 스포츠 모드로 해놔서 살짝만 밟아도 팍팍 치고 나가는데, 지금 스포츠 모드를 끄고 지금 노멀 버전, 컴포트 버전으로 달리고 있거든요. 저는 이 차를 사면 정말 열에 한 번 정도의 스포츠 모드지, 그냥 컴포트 모드도 뭔가 세단처럼 말랑말랑하고 쫄깃쫄깃하게 잘 나가기 때문에. 근데 이 대시보드도 그렇고, 이 오래된 차량들은 대시보드 같은 거 깨지면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대시보드가 그냥 굉장히 얼마 안 된 굉장히 관리 잘 된 차량의 컨디션을 01년 지금 19년 된 차량이잖아요. 굉장히 유지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도 요즘 차와 절대 뒤지지 않을 만큼, 역시 BM은 이 쫄깃하게 만드는 거는 아마 최고인 것 같아요. 왜 제가 쫄깃하게 만드는 건 최고라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박스터 981S도 한번 타보고 997 터보 S도 타봤어요. 991이라든지 992는 안 타봤지만은 그 차들은 주행질감이 굉장히 딱딱하고 하드한 느낌이 든다면, 이 차량 BMW 같은 경우는 하드함도 있지만은 이런 쫄깃쫄깃한 맛이 더 저는 느껴져서. 그리고 이제 히드니 그릴도 그렇고 여기 핸들도 그렇고 기어봉도 그렇고 이제 수전사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수전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확실히 대형차에는 이 수전사가 포인트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형님이 오늘 이 차량을 인수를 했는데, 제가 구경 왔다가, 사실 저는 나중에 리뷰하지 했다가 형님이 선뜻 리뷰하라고 해주셔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저도 언젠가는 238을 가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큰 차에 대한 매력을, 저도 운이 좋게 항상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올드카들을 자주 탄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타는 차마다 진짜 다 사고 싶어서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양한 신차들도 제가 리뷰를 하지만은, 이런 올드카들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한번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238 알피나 21인치 버전을 제가 리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순정 238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다, 마지막. 이 차량은 우리 올드카 타는 사람들이 진짜 목말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컵 홀더입니다. 근데 이 차량은 2열의 암레스트에도 있고, 여기에도 센터패시 하단에도 무려 2개나 있습니다. 무려 2개나. 총 여기는 4개가 있는 거예요. 진짜 이 차량은 이 컵홀더 하나 때문에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는, 이 뭐 컵홀더 하나 가지고 그래, 올드카 타시는 분들은 분명히 공감을 하실 겁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제가 이 차량을 지금 턱을 지금 계속 넘어보고 있거든요. 확실히 하체는 딱딱합니다. 핸들은 이제 대형 세단이고 해서 좀 약간 부드러운 소스를 첨부했다고 하면, 하체는 물론 3시리즈는 5시리즈만큼은 딱딱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BMW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BMW 특성, 핸들링, 그리고 서스펜션의 하체 세팅, 이 두 개가 진짜 이 BMW를 어떻게 보면 먹여 살리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차량은 또 얘기하지만은 차가 큰데 자꾸 작은 차 느낌이 들어서 쏘고 싶어요. 이 차량은 정말 쏘고 싶게 잘 만드는 차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S클래스, 대형차는 S클래스가 강세고 소형차는 3 시리즈가 강세일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 물론 큰 차는 어르신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쏘고 싶은 것보다 편한 거를 찾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저희같이 30, 40대의 젊은 사람들이 대형 세단도 좋아하고 스포츠성을 가지기에는 이 7시리즈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지금 가격대가 1000만원 전후반대로 컨디션에 따라, 근데 이 차량은 1000만원이 훌쩍 넘는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서 동일 차 중에 만약에 시세가 1000만원인데 어떤 거는 800만원이고 어떤 거는 1300, 400이다. 그런 차는 1300, 400만원짜리를 사기를 추천을 어쨌든 합니다.